이번 겨울 메이커스 주니어의 아이디어 세미나를 담당하게 된 주니어 팀 강사 알렉사입니다. 앞서 제인 원장님과 그리고 스티븐 선생님께서 SAT 설명 정말 꼼꼼하고 thorough하게 해주셨는데요. 예시 질문들과 이제 기출 문제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참 쉽지 않은 텍스트와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free response question을 포함하는 AP, IB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테스트 프랩 과정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실감하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주니어 프로그램은 정말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니어 팀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니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왜 주니어 단계의 학생들이 지금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메이커스의 아이디어 세미나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좀 다소 암울하기도 한 그래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ACT 리딩 섹션의 평균이 이렇게나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또 이 그래프는 지금 마지막 부분이 23년이긴 하지만 작년에는 심지어 더 떨어져서 19.4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ACT라는 시험이 리디자이닝 된 이후로 최하점의 average performance를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코비드 이후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다라고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또 100% 코비드 때문이다. 팬데믹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확실히 어텐션 스팬이 짧아졌고 또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점차 멀리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약점들이 드러난다는 걸 말하는데요. 첫 번째, lack of contextual literacy. 텍스트를 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직역은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는 literal information이 아닌 문맥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limited command of academic English. 내가 의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글로 옮겨 쓰려고 하는데 그 글을 학술적인 언어로 구사하지 못하고 grade 4, grade 5 이런 언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아쉽게도 우리 주니어 학생들한테도 너무 많습니다. 또 narrow perspective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학생들이 주어진 토픽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이 토픽 안에서만 계속 도돌이표처럼 맴도는 사고방식을 하느라고 글도 다 계속 거기 같은 주제에 맴도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개념 하에 이제 뭉뚱그려 놓는 또는 문학 공부라는 어떤 아이디어 안에 묶어 놓는 것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프로그레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강조를 드립니다. 어휘 표현력의 심화, 비판적 사고력 구축, 인문학적 소양 발전 이런 것들 사실 근데 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디스커션에서는 꼭 등장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갖춘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인풋 하에 문학을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3년에 개봉했던 원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라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프리퀄 스토리의 영화죠. 아마 지금 주니어 단계 학생이라면 본 친구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원카라는 영화가 이 인풋이 한 학생에게 들어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보았으나 문학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초콜릿 맛있겠다. 초콜릿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서 그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책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친구다 라고 한다면 I'm interested in reading the original novel. 원작을 읽어보고 싶다. 아니면 이 버전의 영화도 소설이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이제 막 주니어가 된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워낙 책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문학을 조금 공부해본 학생들은요, 영화를 보다가도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이 대사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카라는 주인공이 이제 초콜릿 공장을 차리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시에 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들도 나쁘고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focused my studies almost exclusively on chocolate. For everything else, I've relied on the kindness of strangers. 나는 평생 초콜릿 공부만 했고 나머지는 모두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에 기대어서 살아왔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문학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요, 여기서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것들이 생겨요. 일단 첫 번째, A story of a young innocent protagonist. 이거 어리고 순진한 주인공이 세상의 쓴맛을 맛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잖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학 장르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Bildungsroman, coming of age novel. 이런 키워드로 불렀었지. 그런데 Bildungsroma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 이야기도 일반적인 클래식한 빌딩스로만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까?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How is it similar to or different from other works in the same genre? 같은 장르에 있는 다른 소설들과 어떻게 비슷할까? 또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썼을 때 에세이가 나오고 페이퍼가 나오고 비평이 나와요. 동일한 인풋 안에서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자, 거기서 조금 더 문학 장르를 더욱 다양하게 깊게 공부해본 친구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사 중에서도 딱 이 부분 The kindness of strangers라는 표현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대사는요. 미국 문학에서 아주 프로미넌트한 극작가로 꼽히는 테너시 윌리엄스의 1947 작품인 Streetcar Named Desire,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희곡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명대사거든요.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 원카가 이 대사를 하지? Streetcar Named Desire의 주인공과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나? 근데 그 주인공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가면서 작품이 끝나거든요. 근데 원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의도가 대체 뭐였지? 원카가 이 구절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이건 더 이상 그냥 영화 한 편을 보고 끝난 주말이 아니에요. Comparative Literature 탐구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학생이 영화를 보는 것과 알아보지 못하는 학생이 영화를 보는 것의 사이에는 동일한 인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갭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좀 보편적으로 문학 공부에서 강조되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들은 다시 말해 학술적 언어를 구사하고 탐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논증의 깊이와 설득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라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 학생들이 SAT는 물론 IB, AP처럼 거쳐야 하는 이런 학업적인 관문을 위한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세미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겨울 특강에서 저희가 내세우는 아이디어 세미나는요. 다음과 같은 키워드의 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terpretation, Deliberation, Engage Participation, and Articulation.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적인 토론을 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학술적인 글쓰기를 모두 겸하는 이 종합적인 세미나로 구성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언급했던 그런 무기들을 장착시킬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어 있어요. 이제 주 5회 4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2시간은 문학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작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comprehension review 그리고 close reading을 통한 작품 자체 분석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close read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품의 발췌문을 가지고 와서 이 단순히 장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문학적인 literary device를 통해서 같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의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분석을 해보는 단계고요. 또 리딩을 통한 작품 자체 분석도 있지만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 타 비문학 지문의 발췌문을 같이 곁들여 읽으면서 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을 시도해보는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Harkness Discussion이라는 수업 방식과 함께 결합되어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저희 Harkness Method라는 단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반박을 해보고 또 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디펜드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학생들 개개인이 본인만의 퍼스펙티브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토론 방식입니다. 디스커션의 주체가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본인일 수밖에 없게끔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더욱 본인의 공부 과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 그렉 강사님과 함께 인코퍼레이트 시켜서 리터처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2시간의 literature 수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 수업으로는 essay writing 섹션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은 반이 레벨 2단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grade 7 to 8 반에는 vocabulary와 writing practice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요. grade 8 to 9에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라이팅에 집중된 에세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각 반에 해당되는 에세이 주제나 타입 아니면 문학 작품들의 목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이커스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이제 오픈 채팅, 카카오톡 통해서 실러버스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de 7 to 8에 포함되어 있는 vocabulary에 대한 부분은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레벨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하는 학생들은 어휘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정말 SAT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휘력은 탄탄하게 기본이 되어서 받쳐주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몇 가지 단어를 외워보자, 예문 좀 던져줄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와 prefix와 suffix는 어떤지, 그런 비슷한 prefix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variation이 생기는지, 어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설령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를 만나더라도 이거 이런 맥락에서 추측이 가능하겠네라는 스킬을 우리 같이 장착시켜주는 과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ocabulary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grade 7 to 8 반에는 편성을 해두었어요. 세미나 진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체크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운영은 물론이고요. 또 자료 제작도 저희 정말 공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 읽고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는 그런 북클럽의 형태에서 그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돕는 텍스트로 교재 구성하고 있고요. 또 학생 개개인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 제공될 예정입니다. 요즘 영어 공부, 에세이 공부 시키는 입장에서 사실 가장 골치 아픈 게 챗GPT를 포함한 이 AI의 사용인데요. 저희는 다 압니다. 종종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쓸 줄 모른다. 그런 아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요. 요즘 워낙 챗GPT든 제미나이든 아니면은 심지어 크롬 익스텐션 같은 걸로 플러그인을 챗봇으로 넣어두기도 해요. 그래서 하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바람에 거의 쓰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걸 쓸 줄 모르는 학생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특정 과목에 공부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글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또 함께 몇 주를 만나고 매일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언어로 구성된 글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다 구별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합산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학생이 직접 쓴 글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이제 academic integrity를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즉시 학부모님 연락도 드리고 또 학생이 확실하게 자신의 언어로 다시 리라이트를 하게끔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느라 늦게 제출될 글은 이제 강사가 직접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TA가 채점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공지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본인의 사고력과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듣는 프로그램이지 AI의 글을 제출하기 위해서 듣는 수업이 아닌 만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그만큼 엄격하게 지도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하는 문학 공부가 무기를 장착하는 과정이다라고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는 앞으로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도 분명하지만 사실 학생들로 하여금 academic resilience를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공부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문학을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SAT나 ACT를 좀 일찍 시작해서 빨리 쳐내겠다. 아니면은 그런 책 읽는 수업은 조금 시간 낭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요.
하지만 내가 주니어 단계에서 문학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가? 단순히 책 몇 페이지 뒤적이고 버린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깊게 탐구해서 글을 써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의 여부가 학업이라는 길고 지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시간을 알차게 쓰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겨울방학을 꼭 필요한 공부를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번 아이디어 세미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니어 팀 강사 알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